축산, 검협전. 21화 오음보와 자금낭. 허비랑이 오음보에서 서신을 전하니 법원이 자금낭으로 효호를 찾아가네. 한편 법원은 조용하고 외진 곳에 숨어들어 서신을 확인했다. 아직 천마두선검이 완성되지 않아 직접 나서기는 어려울 듯하오. 서장의 효의 선사가 연화봉 자금낭 절경에 흠뻑 취해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 정성을 다해 도움을 청하도록 하시오. 여느 실력자 열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오. 나는 다음을 기약하겠소. 이 서신은 바로 소각하시오. 서신을 품에 넣고 연화봉으로 향하는 법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않아도 효월 선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하마터면 타전로까지 갔다가 허탕칠 뻔했어. 황산에서도 높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연화봉과 천도봉 사이에 위치한 자금낭은 깊고 고요한 경관이 일품이라 예로부터 큰 뜻을 품은 도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다행히 연화봉으로 가는 길은 잘 알았다. 입설대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계단을 오른 후 거북 모양 동굴을 통과하자 자욱한 안개 사이로 겹겹이 늘어선 산봉우리가 펼쳐졌다.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어느덧 해가 기울자 눈앞에 펼쳐진 겨울숲 위로 새하얀 비단처럼 고운 운해가 깔리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짙어진 운해 사이로 여기저기 삐죽 솟은 산봉우리가 발곡처럼 하얗고 매끈했다. 그중 일렬로 늘어선 10여 개의 봉우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서쪽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붉고 둥근 태양을 공손히 떠받드는 모습이 참으로 기이했다. 잠시 절경에 취했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구름이 점점 짙어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자금낭으로 가는 길은 산세가 매우 험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일장남짓 길고 뾰족한 바위가 숲처럼 빼곡하게 솟아 있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저세상 사람이 될 터였다. 제 아무리 수십 년 공력의 검광을 타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검선이라도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서 절벽을 지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깐 사이에 짙은 구름이 어둠으로 변해버렸다. 아무래도 오늘은 효호를 만날 날이 아닌 듯하여 내일을 기약하며 일단 하룻밤 쉴 곳을 찾기로 하였다. 높은 황산에서 맞는 바람은 과연 매서웠다. 돌을 수련한 사람은 추위를 모른다고 하지만 한겨울 황산 정상은 정말 추웠다. 법원은 입설대로 돌아가는 길에 바람을 피할 동굴을 찾아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구름이 싹 걷혀 날이 좋았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분 좋게 자금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금낭에 도착하니 양쪽 봉우리의 가파른 계곡물이 중간에 걸친 돌다리에서부터 천둥 소리를 내며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효월의 거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헤매던 중 계곡 맞은편에 나타난 사미승을 발견했다. 사미승은 양 끝에 물통이 달린 장대를 지고 동굴 앞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말이 훌쩍이지 뛰어내린 높이가 수장에 달했다. 계곡물 사이에 불쑥 튀어나온 바위를 디딘 채 물통을 휙 던지듯 기울여 물을 길었다. 그리고 다시 장대를 가볍게 짊어지고 사뿐사뿐 날아올라 동굴로 돌아갔다. 양쪽 물통을 가득 채웠으니 좋게 200근은 될 터인데 몸놀림이 빠르면서도 아주 정확해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단하구려. 법원이 무심코 감탄사를 내뱉자 사미승이 바로 물통을 내려놓고 폭이 8장이나 되는 계곡을 순식간에 건너와 버럭 화를 냈다. 시끄럽게 헛소리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우리 사형 아픈 것도 모르고 웬소라니요? 맨발에 미투리를 신은 사미승은 팔다리가 길고 늘씬한 데다 얼굴도 준수했다. 눈빛만 봐도 내외공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법원은 사미승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불손한 태도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다. 어제 오늘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만 만나는군.
또 건방진 애송이야? 하지만 효월의 거처 주변이고 차림새로 보아 그 제자일지 모르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대단한 실력을 갖춘 것이 놀라워. 나도 모르게 감탄한 것이니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 사형이 아픈 것을 내가 어찌 알겠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 여긴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수상쩍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았소? 사부가 안 계신 틈에 우리 법부를 훔치러 왔다면 당장 썩 물러가시오. 계속 어슬렁거렸다가는 이 통비신원 녹청이 매운맛을 보여줄 테니까. 그러고는 뼈만 앙상한 주먹을 휘둘렀다. 법원은 녹청이 의수되는 꼴에 은근히 화가 나면서도 우습기도 하였다. 자네 사부가 누군가? 들어보고 내가 인정하는 이라면 조용히 물러나겠네. 하나 실력으로 날 쫓아내긴 쉽지 않을 것이야.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본데 그럼 제대로 보여주지. 녹청이 왼손으로 법원의 얼굴을 찌르는 동시에 오른손을 휘둘러 가슴을 공격하자 법원이 재빨리 몸을 비틀어 피했다. 괜한 오해로 원한을 맺지 않으려면 어서 사부 이름을 밝혀라. 겨루는 것은 그 후에도 늦지 않아. 하지만 녹청은 바로 금강권을 변형시킨 항룡팔장을 펼쳤다. 마치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항룡팔장은 달마대사가 창안한 전설의 권법인 금강권에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한 권법이다. 법원이 공력이 깊지 않았다면 당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법원은 상대방이 아직 어리고 효월의 제자일 수도 있기에 검을 뽑지 않고 주먹으로만 맞섰다. 녹청의 권법이 어찌나 신통하고 변화무쌍한지 수십 합을 겨루고도 승기를 잡기는커녕 2번이나 얻어맞았다. 몸을 단단하게 단련했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근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한편 녹청은 2번이나 맞고도 멀쩡한 법원에게 내심 놀라며 1장쯤 거리를 두고 수시로 권법을 바꾸며 공격을 이어갔다. 법원은 그런 녹청이 점점 가소로웠다. 녹청의 내외공이 절정에 이르렀다 해도 법원의 상대는 아니었다. 법원은 녹청이 지쳐갈 즈음 소시적 절기였던 7조 타공권으로 확실히 제압할 셈이었다. 효월의 제자가 맞으면 앞장세워 효월을 찾아가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자질이 뛰어난 녀석이니 제자로 거둘 생각이었다. 어쨌거나 일단은 집중해서 녹청을 상대했다. 녹청은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상황이 역전되자 일부러 빈틈을 보이며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법원은 착지 않은 녹청의 발을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그 수를 파악한 녹청이 5척 높이에서 강력한 금강권 초식을 준비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용문으로 뛰어오르는 잉어처럼 다시 몸을 솟구쳐 법원의 손을 피하는 동시에 왼주먹을 내지르며 손가락 2개를 펼쳐 법원의 2눈을 겨냥했다. 법원은 발을 움직이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해 상체를 뒤로 젖혀 쭉 밀어냈다. 그러나 녹청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속임수에도 능했다. 법원의 눈을 찌르진 못했지만 다른 주먹으로 법원의 아래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리고 당리 연안을 펼치며 한쪽 발을 높이 들어 법원의 가슴팍을 강하게 걷어찼다. 그 반동으로 서너 장 높이까지 비스듬히 날아올랐다가 사뿐히 내려앉아 크게 웃었다. 법원이 나름 실력자이기는 하나 연이어 2번 강한 공격에 당하니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상까지는 아니지만 10걸음 이상 뒤로 밀리며 비틀거리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쯤 되니 화가 치솟아 절로 욕이 나왔다. 빌어먹을 놈.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구나. 이 금신 나하니 어리다고 봐주었더니 감히 속임수를 써? 내 사부가 누군지 어서 대지 못할까? 안 그러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바로 뒤통수를 쳐서 검광을 날렸다. 이크. 녹청이 붉은 검광을 보자마자 재빨리 발을 굴러 산골짜기를 빠져나갔다. 법원은 겁을 주려 했을 뿐 해칠 마음은 없었던 터라 검광을 타고 유유히 녹청을 뒤쫓았다. 녹청은 법원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형. 빨리 나와봐요.
도와줘요. 이후의 침과 거의 동시에 절벽 뒤편에서 날아온 자색 빗줄기가 법원의 검광을 막았다. 법원이 검을 휘두르며 유심히 상대를 살폈다. 산바람 머리의 중년 사내는 도사 옷을 걸치긴 했으나 도인 같지도 않고 승려 같지도 않았다. 가만 보니 나뭇가지처럼 비쩍 마른 몸에 두 눈이 웅푹 들어가 병색이 완연했다. 녹청이 말한 아픈 사형이겠구나 싶어 말을 붙여보려는데 사내가 먼저 힘겹게 입을 뗐다. 어디서 온 화상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효월 선사의 수제자, 병유마 주웅의 실력을 모르는가? 법원은 효월의 제자라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한 집 안 사람이요. 사형제가 만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검광을 거두시오. 법원과 주홍이 연이어 검광을 거둬들였다. 대사의 법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 사부가 여기 계신 줄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빈승은 법원이라 하오. 구화산에 왔다가 효월 선사가 이곳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찾아뵌 것이니 어서 말씀 좀 전해 주시오. 이때 절벽 뒤에서 불쑥 튀어나온 녹청이 끼어들려 하자 주홍이 물러나라고 눈짓하고는 본인이 직접 답했다. 이것 참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사부가 어제까지 계셨는데 지난밤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성가신 일이 생겨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동이트 기도 전에 떠나셨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태도나 대답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효월이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정리된 마당에 다시 캐묻기도 곤란했다. 더구나 주홍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지도 않고 시종일관 대면했다. 법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작별 인사를 하고 아쉬워하며 산을 내려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